이게 효과가 팍 직방으로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딱 홍남기 경제수에 나와서 종부세의 여파로 매물이 시장은 급격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막 그런 얘기 되게 하고 싶겠지. 맞아.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진짜 촉각을 세우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오늘 마지막 종부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닥쳤습니다. 자, 1주택 종부세도 월 60만원꼴, 정부에 월세 내고 사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파른 집값 인상, 현실화 명분의 공시가격 급등이 지금 재산세, 이번에 올라왔죠?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는 종부세 고지서가 이달 22일 정도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덕분에 1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대다수 1주택자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이 작년보다 늘 전망이라고 해요. 자, 1주택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심각해졌습니다. 자,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 사이에서 세금 내다가 파산하겠다며 주택 매도를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살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내년 6월 1일 전에 여분의 집을 처분하면 내년 말 종부세 폭탄은 피할 수 있지만 차익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종부세 인상분보다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경험으로 버티면 이긴다라는 인식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 2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죠. 반포자이하고 대구에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다면 2020년에 종부세,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2,992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8,542만 원으로 무려 5,550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다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의 종부세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다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1주택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물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이미 팔 사람은 팔고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하고 싶은데 최고 75%의 양도세 때문에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식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데요. 자, 종부세 관련된 얘기가 이제 22일 날 고지서가 발송되면 시장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부세?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에도 불구하고. 왜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왜요? 다주택자 매물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양도소득세 세율은 차액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먹은 게 별로 없으면 나올 수 있어. 야, 먹은 게 100만 원인데 세금 80% 내든 얼마든. 네. 100만 원이면 낼 것도 없지. 네. 그러니까 이 당장 내년에 내야 되는 세금은 말 그대로 올해 내야 되는 세금, 올해 이제 세금 고지서 받아보면 더 오를 거 기대하고 내년 내후년 버틸까 생각하다가 야, 그냥 이거 내년에 세금 더 내느니 더 기대하는 거 빼고 하나 팔릴 수 있는 거 팔자 하면서 하나를 엑시트하는 그런 물건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차익이 크지 않은 사람들. 차익이 너무 커서 못 팔겠다는 분들은 못 파는 거지만 그렇죠. 차익이 크지 않은 분들은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갈아타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던 분들이라든가 그런 일부의 매물들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올해 종부세 증액부는 진짜 무서운 뺨싸대기가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런 겁주기가 아니라 계산들, 시뮬레이션들, 얼추들 해보셨겠지만 내셔야 될 분들은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그냥 받아보면 알라.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낸 거보다 올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계산 안 해봤는데 줄어들거나 비슷하거나 아무튼 그런데
더 늘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그거는 뭐 감내할 수 있는 범위니까. 아마 데뷔를 안 했으면 훨씬 이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올해는 이제 데뷔도 안 되지. 징계로 도망가거나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예, 이제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심화됐냐면 작년에 이제 710 대책이었네. 대책이 나오면서 작년 여름에 대책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2배로 늘렸습니다. 2배씩 늘어났어요. 0.62, 1.2, 뭐 1.12, 2.2 이런 식으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세액 자체가 2배가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원래 이 보유세는 뭐가 있냐면 전년도에 냈었던 보유세에서 내년에 아무리 세금이 늘어나도 얼마 금액은 넘지 못하게끔 상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올해 100만 원 냈는데 내년에 1000만 원.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해? 야, 그 죽으란 소리지. 이런 규제 때문에 올해 100만 원,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낸 거에 아무리 많아도 뭐 10%를 못 넘어. 1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10만 원 냈으면 그 다음에 10%, 뭐 121만 원. 이런 식으로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작년에 마찬가지로 실용 때 바뀐 게 뭐냐면 300%까지 아마 확대를 했을 거예요. 네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항상 막 이렇게 보고 까먹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300%면 세율이 2배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시가격도 올랐잖아요. 그 두 개를 그대로 반영해도 300%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소위 말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30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공시가격 상승분이 컸고 다주택이었던 사람은 양싸대기를 다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맞아보고 나면 멘탈이 탁탁 털리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못 내면 우리가 이거 작년에 여름에 한창 이거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콤보로 올 거라고. 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팔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결국은 공매, 국세 안 냈다라고 해서 공매 들어가고, 공매 처분돼서 팔렸더니 양도세 중과 맞아가지고 탈탈탈탈 다 털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할 거다. 그런 얘기 작년 여름에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 겨울에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종부세를 억대로 두들겨 맞았는데 낼 돈이 없어.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매 처분 돼가지고 팔았더니 네. 공매도 판 거야. 양도세. 이 꼴이 나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강력한 종부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얼마나 유지될 거냐, 이 기한이 얼마냐,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내년에 바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까 우리 첫머리에서 얘기했던 내용에서도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책, 두 대선 후보의 정책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수는 또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또 생각해 봐야 될 화두고. 그러니까 결국 대응이란 얘기예요. 올해는 작년에 대응한 거 가지고 세금 내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일단 3가지 생각을 사실 했어요. 첫 번째는, 정부는 사실 올해 12월을 오랜 기간 참고 기다렸다.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말 안 들었지. 그래, 이번 두고 봐.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거고. 이게 효과가 팍 직방으로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딱 홍남기 경제수에 와서 종부세의 여파로 매물이 시장은 급격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막 그런 얘기 되게 하고 싶겠지. 맞아. 하면 이게 또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순간, 이 순간을 기다려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증여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증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증여 상담은 들어요. 내년 5월에 해야지.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니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그렇죠. 내년 3월에 선거 보시고 그렇죠. 4월 달에 가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그 얘기였어. 이미 끝났다 이거. 끝났고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나온 고지서 금액을 어떻게 낼 거냐.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다. 자, 지금 지금은 그래도 당장 분납도 해주고 나눠서
내년에 올해 거는 종부세는 분납돼요. 6개월 분납. 많이 내봐서 알아요. 그렇군요. 네. 6개월 분납되는 거는 얼마 전에 알았고. 왜냐하면 금액이 작으면 분납이 안 돼. 네. 많이 내니까 분납도 해주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내년 6월 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변수들이 있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선 같은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별 수다 또 쭉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네. 오늘은 제가 좀 선을 지키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잘 지키셨어요? 평상시보다. 네. 선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아주 침착하게 오늘 멋있는 방송이셨습니다. 그러네. 이제 그 얘기도 해야지. 뭐요? 별별 수다인지. 네네네. 이 별별 수다가 지금 2017년 상반기 한 2월 3월 그때부터 했어요. 17, 18, 19, 20, 21. 우리 만 5년 했네요. 오! 네, 오래 했어. 진짜 오래 했다, 진짜. 이제 뭐 12월 달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쉬고 1월 달에 다시 시작한 적도 있고 막 그러긴 했는데. 맞아. 별별 수다는 제가 올해까지만 하자. 올 연말까지만 하자. 제가 계속. 맞아요. 그렇게 계속 한 번씩 말씀을 얘기하셨죠. 던졌었거든요. 맞아요. 뭐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 같아서. 근데 12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마다 라이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12월 중에 며칠이 12월 말까지 꽉 채워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아마 중순 정도나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만 5년 대단하다 진짜. 와, 그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 5년 동안 봤다는 거예요. 와, 참 그러네. 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거 안 쓰느냐? 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건데.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오늘 끝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 원래 대선 정책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끝을 앞둔다 생각하니까 오늘 이 주제도 그래,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앞으로 그러면 서너 번 정도는 더 인사드리고 뵐 것 같은데, 마무리할 때 그렇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영을 준비하고 있다. 네, 종영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작스럽게 결정한 건 아니고, 제 대여섯 달은 말씀드린 지, 그렇죠. 네, 한 서너 달 됐나?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